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해서 오늘 작품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습은 제가 드로잉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드로잉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잡아놨던 기획 구성, 그걸 보면서 어떻게 덩어리를 잡고 구성을 잡을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먼저 시작합니다. 러프 스케치죠. 1차적으로 스케치를 뜰 때는 러프하게 전체적 덩어리를 잡으면서 구성을 잡습니다. 그림이 떠오를 때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어떤 형태로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상을 떠올려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되게 흐리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어떤 밸런스가 더 좋은 구성인지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게 머릿속에서 딱 잡혔을 때 이렇게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봐요. 지금 보면은 드로잉을 되게 흐리게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드로잉을 진하게 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드로잉을 전체적인 구성을 틀 전체를 러프 스케치로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선을 이렇게 다듬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품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두 가지 작품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같은 구성의 컨셉으로 두 가지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할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러프 스케치가 끝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스케치에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디테일한 스케치는 좀 더 러프 스케치 위에 제가 떠올린 그 상이, 그러니까 형상이 구체하게 될 때 적절한지, 그 적절함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혹시나 놓친 게 없는지, 아니면은 떠올렸던 그 구성안들이 막상 디테일 작업을 잡아갈 때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든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디테일 스케치를 잡아가게 됩니다. 디테일 스케치를 잡을 때 그리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잡아놓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만들어 가면서도 여기에 이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더 재밌겠는데? 이런 어떤 요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스케치를 해요. 이거의 장점은 기존에 있던 어떤 아이디어가 1차라고 한다면 2차, 3차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중첩되게끔 떠올리는 거죠. 그림의 어떻게 보면 전체 구성의 밀도도 높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보면 생물이랑 약간 비슷해요. 살아있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이 살아있듯이 사람 자체가 살아있으니까요. 항상 유기적으로 생각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 내가 떠올리는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 요소들을 때에 맞게 뽑아내는 게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보이시는 1차 작품은 올해가 말의 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지금 과정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1차 작품은 말의 두상이죠. 얼굴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말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말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 나다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말이 이렇게 서서 되게 웅장하게, 아니면 좀 더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말의 해의 어떤 말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잡아놨던 계획이나 어떤 목표들, 그런 성과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스케치에는 이루어지는 염원을 담은 스케치 작업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의 스케치가 끝나면요, 라인 작업을 이제 들어갑니다. 정교하게 이제 라인을 따서 어떻게 보면은 컬러링 작업 전에 라인에 대한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해서 더욱 쉽게 채색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작업으로 옮기는 거죠.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면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선화로 그리거나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건 선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채워가는 거죠. 이런 방식은 선을 이제 딸 때, 그러니까 라인 작업을 할 때는 조금 피곤해요. 왜냐면은 라인을 정교하게 따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으로 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은 이제 애니메이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만화가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썼던 기법이죠. 저도 이 방식이 저한테는 잘 맞아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성된 이제 라인 드로잉들은 색을 입히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방식으로 색을 입히거나 채색하는 과정을 스타일로 프로세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속도를 가늠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간을 산정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을 제가 그린 드로잉 위에 하나씩 더 정교하게 따면서 이 이미지가 가진 이 작품이 가진 어떤 방향성에 더 어울릴 수 있도록 면들을 쪼개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 위에 이제 채색을 할 텐데, 채색은 밑단계부터 하나씩 색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르게 타임랩스로 넘어가는데요. 밑색부터 어두운 색 그리고 밝은 컬러링 넣어서 차곡차곡 이제 어떤 질감, 색의 표현, 명암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쌓아가면서 채색을 완성해 갑니다. 이거를 하나씩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은 함축적으로 과정을 보여주려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완성은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붉은 말의 해의 작품은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처럼 새롭게 만들어 본 작품 두 가지를 봤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좀 기존에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제 작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자리라 제 나름대로도 약간 새롭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작품은 조금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존에 지금까지 작업해오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스포츠 아트도 있고 디지털 아트도 있고 그리고 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다른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작품들과 다르게 이번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가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다 쓰는 언어죠. 제가 한글로 된 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말에 2025년 말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정말 작품으로 선보이는 건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 전부터 한글에 대해서 기획도 잡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구상 드로잉도 많이 했었지만 작품을 못 만드는 이유가 제가 선뜻 이 작품을 만들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소양이나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이 한글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디자인이 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디자인 자체 시각적인 걸 떠나서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깊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글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죠. 세상의 유일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만드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된 언어는 세상에서 한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 나름대로 담아보려고 했던 작품이 이번에 같이 한 작품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작품의 이름을 저는 제 작가명을 딴 카제박 2.0이라고 저는 명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업데이트 하다 보면 1.0, 2.0 이렇게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작품은 1.99까지가 이제 버전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이제 2.0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로 된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 그 보여주는 표현법에 대한 새로움을 2.0이라고 저는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선보인 작품들이에요. 한번 잘 보이시나요? 이 작품들은 처음에 이제 기획 구성도 오래 걸렸지만 선보이는 자리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서울콘이라는 행사가 크게 열렸어요. 연말에 동대문 DDP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런웨이 투 서울이라는 패션 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트리플루트 브랜드와 같이 저랑 이제 이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여기 이제 보이실 텐데 송가인 가수분도 오셔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로 제 작품으로 된 옷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작품으로 된 다양한 이제 요소들, 그런 이제 오브젝트들을 자리에서 선보이며 사람들한테 이 작품을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계속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 생각이고요. 운 좋게도 올해 또 이 작품이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마주 시리즈의 작품이 판매가 되면서 좋은 분한테 또 작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생각이 투영된 작품을 만들고 싶고요. 이 한글로 된 저의 카제박 2.0 작품도 앞으로 혹시나 보게 되신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미지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작품이 금방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술가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림을 적게 그린 게 아니라 오래 그려왔잖아요. 제 앞쪽의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언제부터 얼마큼 그림을 이제 못 그렸다가 잘 그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못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사실 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후다다다닥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특히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만 해도 이 작품을 긋는데 한 작품당 최소 한 7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두 작품을 하면 못해도 한 140시간에서 한 200시간 사이가 걸리는 거죠. 작업하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두 작품을 동시에 거의 구상하고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200시간은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는 그림 중에는 정말 오래 걸린 그림은 400시간 정도 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업하는 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실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하루에 많이 그린 날은 13시간? 진짜 많이 그리면 한 15시간도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은 오래 못 그리지만 평소에도 그림을 최대한 못해도 한 10시간은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들어갔다,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러면은 일단 그림에 엄청나게 몰두해서 집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획 구성한 시간을 빼고 온전히 작품만 이제 집중해서 그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예술가 분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만드는 작품들에 대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이 되면 참 좋은데, 그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아쉽게도 우리가 보는 영화나 아니면 듣는 음악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그 의미나 가치가 마음속에 인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그 그림을 약간 음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부분도 도슨트나 아니면 작가한테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관객분들이 보는 것과 이해도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에 대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반면 그래도 그림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림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편하게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자기만의 시선으로 자기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게 그림이 아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담겨진 이야기 또한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든 이 작품 두 가지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고 나서 작품 제작 과정만 나오고 움직이는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 아트는 아직 선보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미디어 아트가 완성이 되고 선보이는 어떤 특별한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들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에 이 컨텐츠가 좋은 자양분과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편안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